요즘에 집값 떨어지고 맨날 싸운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30대 영끌족들의 부부싸움이 늘어났다. 그 이유는 영끌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지금 배우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지금도 보면은 지금 상황이 반전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은행채 발행을 막았죠. 정부에서 은행채 발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금 금리를 눌렀죠. 여기서 1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다? 예금 금리가 낮으니까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그런데 은행채 자체가 발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코픽스 금리가 떨어졌다.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요즘에 무슨 상황이 되었냐? 자, 예금 금리도 내려요. 그런데 채권도 내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은행은 자금을 어디서 조달해요? 그런데 예금 금리를 다시 올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금 금리 올리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은행채 발행을 재개를 했는데 예금으로 못 받으니까 채권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채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코픽스 금리를 자극해서 대출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누르게 될 경우 그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금리 같은 경우.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힘들죠. 힘든 데다가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과거에 저금리 환상에 빠져서 무리하게 집 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지금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굉장히 부실차주가 되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실차주가 많아지면 은행에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금 조달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자금 조달을 못하게 억지로 눌러버리면서 은행은 공공재니까 돈 풀어라, 누구 지원해라, 취약차들 지원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경제가 꼬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채가 발행될 때는 많이 발행되면서 금리를 다시 높이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돌아가게 되면서 금리 낮춘 효과는 몇 개월 반짝, 그리고 몇 개월 반짝된 이후에는 그만큼 물가가 더 안 잡히니까 서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왜 그때 그랬냐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싸움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기사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예전만큼 하진 않는다. 왜? 집값 떨어져서 싸운다 이런 것들보다는 집값 올라가서 싸운다, 이게 더 좋죠. 집값 떨어져서 싸운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집을 안 살 테니까. 그래서 과거랑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과거에는 굉장히 이런 것도 많죠. 2018년에 보세요. 집 팔았다가 부부싸움 난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가정 불안한다. 사자고 한 거 안 샀다가 지금 이혼 당했다. 집값 갈등에 부부간 살인까지 났다. 집값 폭등하면서 당신 때문에 벼락거지 됐다. 부부싸움 부른다. 정책 실패 때문에 살 뻔한 아파트가 20억이나 올라서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보면은 또 아내랑 한바탕 했다. 아내가 집을 사지 않은 일로 야단을 쳤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능한 부모가 되는 가족,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되는 회사, 노동의 가치가 없어진 사회가 합친 느낌이다. 이러면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표현 많이 썼죠. 지금 사지 않으면 지각비 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런 사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저 기사들 다 하나하나 뽑아보시면은 A씨는 뭐 때문에 하면서, 근데 그거 대부분 어떤 사례예요? 대부분 소설이죠.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불화가 있는 가정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취재할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경우 지금 부부싸움 나고 있다 이런 건 어디서 나와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뭐 블라인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기자들이 찾아서 쓰는 거다. 근데 요즘엔 그런 것도 잘 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또 나옵니다. 정말 당첨될 때까지 집 사지 말자, 전세 한 번 더 살자는 남편 의견 들어주다가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 신용대출까지 연끌해서 집을 샀는데, 자, 안정감을 찾고 싶은데 연끌했다는 거는 이건 거짓이에요. 보통 떨어지고 나서 싸움이 나죠. 집값이 떨어지고 부부싸움이 나죠. 뭐 올라가서도 싸움이 났겠지만. 그런데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 연끌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연끌했는데 어떻게 안정감이 와요? 큰아이가 수박 사달라는데 고민하고 있고,
학원 줄이고 먹는 거 줄이고 근데 집값은 떨어지고 원리금은 수백만 원씩 나간다. 아니 영끌했는데 당연히 원리금이 많이 나갈 거는 예상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안정감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남들 집값 계속 올라가는데 전세값도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늦는다. 사놓고서 안정감을 찾고 싶었다. 사실은 집값이 올라갈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은 계속 올라가는 집값 전세값 부담에 점점 더 힘들어질 테지만 나는 집을 샀으니까 안정감을 찾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모 작가님이 대답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원한 건 안정감이었다. 근데 그 마음은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되게 좋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싶었으니까 이럴 때는 집을 정리하고 전세로 옮기는 게 낫다. 이게 답이죠. 안정감을 찾고 싶으면. 영끌하는 금액, 집값 떨어질까봐 계속 휘말리는 시간. 정말 안정감을 찾고 싶으면 일단은 팔고 벗어나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떨어지는 게 중요한 상황이죠. 전세값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거 내고 있습니다. 실루엣만 봐도 누군지 알죠? 이쪽 실루엣만 봐도 누군지 알겠죠? 이 사람들 집값 올라갈 때 얼마나 부추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집값 때문에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집값 떨어지는데 재산 분할 어떻게 하면서 집값 떨어지는 거를 콘텐츠로 지금 집값 떨어질 땐 재산 분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혼 이렇게 납니다. 이러고 있어요. 본인들이 저런 콘텐츠를 올릴 만한 자격이 있냐?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하면은 너 고소. 근데 왜 고소장은 안 날라와? 뭐 하자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해서 안 통하니까 안 날리는 거예요? 돈 아까우니까? 뭐 하자는 건데? 심지어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이죠. 불황의 이혼 줄었다. 이런 기사 내고 있어요. 불황의 이혼 어떻게 줄었어요? 이혼 소송을 오래 끌어달라. 왜? 재산분할 어떻게 해? 재산분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에요. 그럼 재산분할 5억 5억 했는데 누군가는 집을 가져가겠고 누군가는 5억을 가져가겠죠. 그럼 집을 가져간 사람은 이게 집값이 8억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걸로 이혼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걸 컨텐츠라고. 저 언론, 저 영끌오적으로 불리진 않았지만 맨날 막 전문가 불러와가지고 집값 오른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금방 다시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역대급으로 힘든 상황이죠. 물가 최대죠. 이자 최대죠. 세금도 역대급입니다. 일단은 고금리가 닥치면서 가구당 빚의 크기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가구당 빚이 줄었대요. 그런데 가구당 이자 부담은 두 자릿수로 늘었다. 15.3%나 늘어났다. 그리고 세금. 거래가 적어지니까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줄었다. 거래세는 대표적으로 취득세, 양도세 이런 것들이 거래세죠. 근데 전체 세금 부담은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뭐 보유세나. 그 다음에 늘어난 이유는 재작년에 분할 상환하면서 작년에 그걸 낸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거죠. 여기에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요. 물가는 폭등하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물가 반영해서 매긴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보다는 더 올렸어 하면서 주세 올리죠. 이번에 세금 빵꾸 났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줄었는데 어디서 세금이 올라갔대요? 주세가. 나라가 힘드니까 사람들은 술은 더 먹게 되겠죠. 그 술값에서 세금은 더 떼요. 그러면서 기업들 힘들다 하면서 기업들은 술값 올리지 마라. 동결. 무슨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예 세금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기업들은 땅 파서 장사해요? 심지어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분이 왜 지금 얼마나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금리 동결로 대출금리 내려갈 여지가 더 생겼대요. 지금 할 소리예요 이게. 근원 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축소돼야 되고 유동성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시중금리가 올라야 된다. 요 기본적인 논리조차 모르는 사람이 지금 금융위원장에 앉아가지고 물가 또 폭등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베이비 스텝밖에 안 해서 물가 다시 폭등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와 이번에 동결했으니까 대출금리 내려갈 여지 생겼다. 내리자.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어요. 죽든 말든 물가 오르든 말든 채권금리 오르든 말든 은행은 금리 더 내려라.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다. 제정신이에요. 저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뭘 알고 지금 저 자리에 있는데. 땜질형 정책이에요. 물가 낮춰야 되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금리 올리지 말아서 서민 부담 덜자. 그게 덜어져요? 누르면 돼요? 그럼 서민 부담 덜기 위해서는 예금금리는 왜 누르는데? 그러더니 유일한 교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지각비 이야기했죠.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근데 유일한 교훈은 뭐다? 황라의 잔치가 끝나면 무리한 영끌족의 눈물과 한숨만 남는다. 누가 많이 샀으니까 2030이 영끌이. 근데 20이 뭐 사긴 뭘 사. 30들이 많이 물린 거죠. 20이 샀다는 거는 대부분 다 그거예요. 증여죠, 증여. 증여성 거래인 거고
아니면 진짜 뭐 드물게 코인 대박 쳐서 집 산 사람들, 주식 대박 쳐서 집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드물게 있긴 하겠지만 20이 어떻게 집을 사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이때쯤 돼서 보통 내 집 마련을 들어가는데 막 30대 초반부터 부추겨가지고 영끌에서 살 때가 아닌데 영끌에서 사도록 만든 게 문제지. 그래갖고 이게 유일한 교훈이래요. 그때부터 계속 그런 기사들을 써줬어야지 사람들이. 근데 언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만 이야기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유일한 교훈 운운하고 있다. 그러면 이 교훈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에서는 아직도 거품 많이 쌓여있고 지금 영끌하면은 엄청나게 개고생한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죠. 거래량 조금 늘었다. 자, 헬리오시티 거래량 늘어난 이유. 자, 둔촌주공 뭐라 그랬어요? 완판 났다고 그랬죠. 완판 났다고 그랬는데 2월에 왜 또 규제 풀어주면서 3월부터는 무순위까지 풀어줬을까요? 완판 난 거 맞아요? 왜 여기가 거래가 이렇게 될까요? 자, 거래량 100건 넘어갔습니다. 와, 9개월 만에 100건 넘어갔는데 이게 집값이 꿈틀대고 있대요. 신고가 거래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대요. 신고가 맞아요? 9억 했던 게 5억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막 10억 이런 신고가가 나왔어요? 아니면 얘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고 신고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2017년에 거래했다가 오랜만에 거래돼놓고서 이걸 가지고 신고가라고 하느냐? 아직도 다시 이 지읒 리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탄내려고.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집값 거품 때문에 거품 쌓일 때 파탄나고 거품 빠질 때 파탄나고 있죠. 집값 거품은 우리나라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집값 거품이 계속 쌓여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집으로 재테크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돈 벌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다 부추겨 놓고서 이제 와서 뭐 하고 있어요. 다 나몰라라 하고 있죠. 본인들이 매국노였고 나라를 망치는 주범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지들이 뭐라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움직여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런 거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잘 사는 걸 못 보는 부정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렇게 부자 됐다. 남들 등쳐먹어서 부자 된 게 뭐 그렇게 잘 된 일이라고. 그래서 그 거품 빠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맨날 폭락론자라고 그랬죠. 우리 빠져요 안 빠져요? 예전에 그 만화 그린 사람 왜 윤성인 작가가 우리한테 사과 만화 안 그래요? 쭉 올라가다가 내 나이 다 늙어가지고 한 70대쯤 됐을 때 집값 떨어지는 것처럼 만화 그려놨더니만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왜 사과 만화 안 올려요? 뭐 하자는 거야? 저런 말에 다 속았어요. 속지 마세요. 자,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2019년 이후 집값 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호가 엄청 올라갈 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지 마라. 부자들이 팔고 있다. 당신들이 저기 들어가면 물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고서 나왔습니다. 통계 나왔어요. 부채를 보유한 부자의 비중은 2019년 56.5%에서 2021년에 43.8%로 낮춰졌다.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고 계속 부채 비중을 낮췄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 보면 뭐 어때요? 자산관리 코로나 때 막 거품 길 때 무리하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왜? 예전에 닷컴법을 봤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봤으니까. 뭐라 그래요? 급격한 포트폴리오 변화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경기가 불안해서 상가를 팔았다. 그런데 막 상가 꼬마 빌딩 뜹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샀죠. 산 사람들 사고 나서 가격은 올라갔죠. 가격은 올라갔는데 그 가격에 팔았어요? 물렸지? 그래갖고 지금 와가지고 임대인도 못 구해지고 금리 올라가가지고 월세 받는 걸로도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온 거고, 그 비정상적인 저금리에 비정상적인 집값 상가 가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래 갈 수가 있겠느냐. 부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연히 부자가 된 인간들, 혹은 알면서도 속인 인간들이 당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자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영끌해라, 지금이라도 집 사라, 나중에 지각비 낸다, 이런 거랑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얼마나 더 속을 거예요. 지금 거래량 늘어났어요.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 대비로 6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났는데 바닥 찍고 반등하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나고 있는 시장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속을 거예요. 이런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된다. 매일 싸웁니다. 이런 사람들 조롱하고 싶어서, 비난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막 월 300, 400, 500 이렇게 버는데 한 달에 막 집값이 막 3천, 4천, 5천, 억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면. 힘들 수밖에 없고, 원망 안 하고 싶어도 원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런 가정들을 얼마나 더 만들려고 지금도 부추기고 있느냐. 이런 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
지금 사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애들 수박 먹고 싶다고 하는데 수박 하나 못 사주고 학원 줄이고 이래야 돼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집값의 환상에 넘어가서? 잘 생각해봐라. 집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우리 가족이 먼저냐? 아니면은 그냥 집이 먼저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진지하게 고민해봐도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